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왜 며느리하고 사위한테는 증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 절세하면서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남한테까지 증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한테만 증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사위는 남일까요? 친척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갓집을 방문합니다. 장인 장모님 계시고 처남이 있습니다. 처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랑 그다음에 저랑 자녀들하고 같이 처갓집을 방문했을 때 남은 누구일까요? 영원한 남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 사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지칭합니다. 백년 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00년 동안, 오랫동안 깍듯이 모셔야 되는, 대해야 되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친척이 아니라는 뜻이죠. 시댁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시댁에서도요, 같이 많이 모인다. 그랬을 때 본관이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이나 뭐 서구나 미국이나 전부 다 결혼을 하면은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성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시댁에서 모였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 다 모여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광산김 씨인데요. 광산김 씨가 아닌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위는요, 인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가 아닙니다. 인척 관계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혼인을 통해서 친척처럼 인정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결국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한테만 증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들과 딸이라든가 아들과 딸이 낳은 자녀들, 손자나 손녀한테만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인척한테 증여를 한다.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증여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인척한테 고액의 그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하고 나서 보니까 헤어지면 남이 되고 남이 되면 가문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요. 돈이 생기면 증여를 많이 해서 돈이 생기면 거꾸로 헤어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부, 아주 부자인 유태인 어떤 가족들은요. 남자가 결혼할 때는 유태인 가족 자체 사촌 이내에 그 딸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사촌 이내 여자랑 결혼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태인 거부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증여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리고 거꾸로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언제쯤 돼야 증여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이상 같이 살고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자녀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위험도 없습니다. 이때 증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증여하는 것을 빨리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를 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메리트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메리트입니다.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증여를 하면요. 증여 후 5년이 경과되면은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 직계비속한테 증여를 하면요. 증여한 이후 10년 이상 버티셔야 돼요.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물게 되는데 바로 며느리하고 사이는 비상속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한 이후 5년만 경과되면은요. 그 5년 이후에 사망했다 이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며느리하고 사이까지 동원돼서 수증자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도 절세하고 결과적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며느리하고 사이한테 빨리 증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증여 한번 예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만 좋아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21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한테 10억 5천씩 증여합니다. 그랬을 때 증여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한테 10억 5천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받고 과세 표준은 10억입니다. 세율은 30%고 2억 4천 나오겠죠? 3% 공제 720만 원 받으면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3억 3,280만 원. 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21억 원 증여하면 총 6억 6,56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요. 21억 원을 자녀, 아들과 딸한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한테도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4명한테 증여를 한다면요. 각각 5억 2,500만 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들한테 5억 2,500만 원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받고 과세 표준은 4억 7,500, 20% 세율에 8,500 나오고요. 255만 원 공제받고 8,245만 원. 딸도 마찬가지겠죠.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녀한테도 마찬가지로 5억 2,500씩 증여를 합니다. 손자한테 증여를 하면 5천만 원 공제받고요. 과세 표준은 4억 7,500만 원, 20%. 그러면 산출세금 8,500인데요. 그 3% 공제를 받아도 그 세대생량 할증세액 30% 2,474만 원 더 내야 됩니다. 따라서 손자는 1억 719만 원 정도 되고요. 손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4명한테 분산해서 증여한다. 21억 원을. 그러면 총 3억 7,927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한테만 증여했을 때 대비해서 2억 8,633만 원이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 딸, 손자녀 플러스 며느리하고 사이까지 한번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한테 21억 원 증여한다면요. 1인당 3억 5천 증여할 수 있거든요. 아들한테 3억 5천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4,850만 원, 딸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증여한다. 손자 3억 5천이면 4,850만 원인데요. 세대생략 할증세액 30% 1,455만 원까지 합쳐갖고 6,305만 원. 손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증여한다. 3억 5천. 그러면 2천만 원 증여 공제 받고요. 과세 표준 3억 3천에 20% 5,600만 원, 3% 168만 원을 빼준다면 5,452만 원, 사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억 원을 6명한테 증여하면 3억 3,214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요. 전에 비해서 아들과 딸한테만 증여한 것에 비해서 3억 3,346만 원이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며느리하고 사위도 포함해서 증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증여할 때 정 믿기 어려우면요, 현금을 증여하지 마십시오. 바로 부분 증여라고 해서 부동산을 파샬 기프트로 해서 증여한다면은 재산권을 부모님이 평생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사위한테는 뭐 땅만 일부 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위한테는요, 토지의 일부만 증여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파셜 기프트. 그러면 평생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장인 장모님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요, 죽을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 걱정은 전혀 없게 됩니다. 파셜 기프트의 기본적인 도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은 건물 플러스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부모님이 갖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나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데 아들과 딸하고 손자녀한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과 딸,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사이한테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요. 땅은 미래 상승 가치가 높죠. 땅에 대해서는 분할로 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증여세 굉장히 많이 절세됐겠죠. 여러 명한테 증여하니까. 그러나 건물을 부모님이 갖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지상권 때문에 딸들이나 며느리나 아니면 아들이나 손자녀들은요, 이 땅을 처분하거나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료 받으면서 평생 그 재산권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전혀 발생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마지막에는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을 테니까요. 물론 이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향후 임대사업소득세도 분산할 수 있고 증여세도 분산할 수 있고 나중에 놀라운 것은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 있게 며느리하고 사이한테도 부분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한다면 걱정 없이 남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전혀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며느리하고 사이한테 증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사이한테 부분 증여를 통해서 반드시 증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또 해결책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